반도체 산업에서 아직 갈 길이 먼 중국이 산업 스파이를 통해 기술 격차를 줄이는 한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중국은 첨단 반도체 핵심 장비를 독점해 슈퍼울로 꼽히는 네덜란드 ASML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ASML은 중국 직원이 훔친 기술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 ASML의 장비가 미국이 중국에게 엄격하게 반입을 금지한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규제를 위반한 것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이후 네덜란드가 미국 압박에 호응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결국 중국이 들고 일어서며 난리가 났습니다. 네덜란드가 올해 1월 중국의 외국 첨단 반도체 장비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ASML의 구형 장비인 DUV 노광 장비 일부가 수출 통제 조치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덜란드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반도체 핵심 장비 기술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까지 나서 반도체 23개 품목 수출을 막자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중국이 악인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이달 2일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과거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에 압박을 가했는데 이번엔 중국의 그 수법을 쓰고 있다며 같은 고통을 겪었던 일본은 미국을 추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한치의 물러섬이 없자 중국 당국은 외국 국민을 사실상 인질로 삼아 외교적 돌파구를 여는 뻔하디 뻔한 인질외교를 시전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은 베이징에 거주하는 50대 일본인 남성을 간첩죄로 체포했는데 이번 일본과 중국 외교수장의 만남은 사실상 이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이런 인질외교 수법을 써 불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간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는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기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인터넷 안보 심사를 하겠다며 규제의 칼을 뽑아들었는데요. 즉, 중국이 마이크론의 제재 수위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현지에선 천문학적 과징금은 물론 시장 접근 금지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는 한국에 경고하는 것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도 중국에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향해 으름장을 놓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작 한국에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와 관련해 한국의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하게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고래 싸움에 끼게 된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볼 거란 판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 등 동맹을 위협하는 IRA 법안을 내놓으며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을 퇴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는 결국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마이크론의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결국 미국이 초래한 사태가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로 번지며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자충수가 된 겁니다. 이렇듯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주요 국가들의 기술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특히나 중국은 반도체 기술 탈취를 대놓고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이런 이유로 ASML 주요 납품업체들은 중국을 피해 동남아시아에 공장 건설을 만들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 도둑질에 대해 미국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얼마 전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차관은 우리 최고 기술을 빼내려는 적성국들의 반격을 가하겠다며 사실상 중국 정부와 기업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시 수백 명에 달하는 중국 스파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 반도체 전설로 불리는 삼성 반도체 전신인 한국 반도체를 창업한 강기동 박사는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는 게 급선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강 박사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율이자 기술력이라 하루빨리 기술 유출 보호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삼성 내부에만 중국 스파이가 수백 명, 최소 300명은 넘게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면서 이를 두고 사활을 건 투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올린 반도체 기술을 쉽게 중국에 뺏겨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도 중국의 삼성 반도체 핵심 기술을 팔아넘긴 국내 연구원들이 덜미가 잡히는 등 중국과 관련한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들은
삼성 자회사 세메스가 최초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대가로 1,2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는데 결국 범죄 행각이 드러나 최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 말고도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부터 작년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은 36건에 달하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로 한국이 중국에 앞서는 분야였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친 산업 스파이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검찰이 나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총력전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 수사 지휘를 반부패, 강력부가 아닌 과학수사부 안에 신설되는 기술 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에 맡기기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정원 등 정부기관은 물론 전경련과 같은 민간기구도 참여하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등 기술 가치 또는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기술 유출에 엄격한 처벌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만 전담해 심사하는 조직을 만드는 등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특허청에 따르면 이달 11일 반도체 기술만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 심사추진단이 출범하면서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심사관이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청은 반도체 전담 심사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제조, 조립 공정과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촘촘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전담 심사국이 출원 기술에 대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확정해 줄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술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비단 반도체 영역뿐만이 아니라 군사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부분까지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전역을 뒤흔든 중국의 정찰풍선 또한 당시 미군 기지를 여러 차례 통과하고 수집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중국에 전송됐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큰 충격을 줬는데요. 실제로 당시에도 ICBM이 설치된 맘스트롬 공군기지가 위치한 미국 몬태나주 인근에서 중국의 정찰풍선이 발견되면서 기밀 정보를 수집하려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도 사실상 미국에선 스파이 앱으로 규정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참에 미국에서는 아예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도 틱톡이 과거 수년간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벌금 127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09억 원의 벌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는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이르러기고 아동 140만 명의 이용을 허용했다고 밝혔는데요. 규모를 봐선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일부러 그랬는지는 중국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 7억 5천만 명이 이용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앱 핀더더가 사용자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사진 앨범까지 훔쳐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해당 앱은 주로 중국 내 전자상거래에 쓰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설치하면 앱을 삭제하더라도 악성 코드를 없애기 매우 까다로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이용해 전 세계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스파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우리 산업과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